겨울에는 활동량이 적은 데 비해서 먹고 싶은 건 또 많고 또 뭐 이런 먹을거리에 의한 유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살도 찌고 활동량은 적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겨울에는 유독 식욕이 늘어나게 되는 걸까요? 추워지면서 예. 군고구마, 구운밤, 호떡, 호빵, 예. 오뎅 국물. 야, 이게 저희를 걸음걸이를 멈추게 하고 이게 지갑이 또 열리고 그리고 일단 이게 뱃살 나오게 하고 이거 정말 맛있다고 너무 갑질이야. 아, 그러네요. 특히 겨울에 우리 식욕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일단 낮은 기온이죠. 아, 기온 때문에? 네, 그렇죠. 기온이 낮아지고 추워지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 방어 장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즉 우리 몸에 에너지를 모아놓고 축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 대표적으로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지방들이 특히 이 주로 피하지방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네네네. 추울 때는 예. 이유는 우리 몸에 이제 따뜻하게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기 싫은 겨울. 하는 일 없이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자꾸만 기름진 음식이 당긴다? 먹고 끊임없이 입속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늘어버린 살. 그러나 식욕을 끊기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도 많다. 식도락을 포기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죠. 내 혀가, 내 입이 그 시절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 심정으로 병원을 찾은 한 여자. 환자분은 체중이 86kg으로 체질량 지수 상에서 35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이셨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어떤 성인병에 굉장히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큰 상태였죠.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비만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 여자의 사연은 못 느낄 정도로 오거되더라고요. 굉장히 심하게 우울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식욕 때문에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모두 실패한 그녀. 결국 수술대에 오르는데 여자의 마지막 선택은 위에 풍선을 넣어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주는 위풍선 수술. 주로 식욕 억제가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들이 식습관 교정을 위해 받는데 하지만 적응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이 뒤따른다. 아무래도 이제 포만감을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빵빵한 풍선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구토 증상이나 복통, 위경련 같은 증상들이 한 3, 4일 정도가 조금 제일 힘든 기간이고 비교적 부작용이 덜하다고는 하지만 위천공과 장폐색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위풍선 수술. 이 모든 게 제어되지 않는 식욕 때문인데 가장 살찌기 좋은 계절 겨울. 그런데 이 추운 겨울날이 살찌기도 쉽지만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때 이 성공 확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겨울에는 똑같이 움직였을 때 기초 대사량이 10%더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겨울은 다이어트 실패의 계절이 아닌 성공의 계절이다. 겨울의 계절적 특성을 활용해 변신에 성공한 사람들. 체지방, 노란색 지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이제 제 몸에서 22개 나갔으니까. 무조건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마음껏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다는 사실. 겨울 다이어트 1등 공신 비장의 무기 대공개. 좋은 거를 해서 4가지. 거기에 몸에 좋은 자연 건강식까지. 살 빼고 싶은 당신 겨울을 공략하라. 오늘 닥터지바고에서 만나봅니다. 후끈한 열기 가득한 익산의 한 헬스장.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는 남자가 눈에 띄는데 체중계에 오르는 그 얼굴이 편찮아 보인다. 키 174cm, 몸무게 109kg, 고도 내장 비만형의 신체 나이는 41세. 원래가 33세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방량이 원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이가 되게 높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체지방을 최대한 감량하시고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신체 나이보다 좀 더 어려지게 이제 되셔야죠. 남산처럼 부른배 다이어트가 시급해 보인다. 운동을 시작한 지 2달 됐다는 재영 씨. 의지는 불타오르지만 몸이 무거우니 한 동작 하는 것도 벅차 보이는데 다이어트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법이다. 팔목 조심하셔. 만세. 잘했어. 자비가 없네. 자비가 없는 건 바로 이 뱃살이죠. 뱃살에 자비가 없어요 지금. 빼야 돼요 지금. 시키는 대로 쫙쫙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해도 힘들어서. 살이 찐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식탐은 좀 남달랐어요. 치킨을 2마리 세트를 먹고 혼자 집에서 먹고 그러고 저녁에 술 약속을 잡고 친구랑 만나서 삼겹살을 뭐 둘이서 한 10인분씩 먹고 싶은 생각은 그 당시에는 정말 365일 24시간 내내 계속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어진 오후 수업. 왕성한 식욕 때문에 체중은 점점 늘어났고 그의 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데 배에 어느 순간 이렇게 동그란 게 튀어나와서 만져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복부 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을 움직이거나 뭐 누웠다 일어날 때 그리고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이렇게 통증이 있었어요. 복벽이 약해져 장기가 빠져나오는 병 탈장.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에게 특히 더 위험하다. 무릎 연골이 지금 굉장히 약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릎의 인대나 이런 연골들을 잡아줄 수 있는 이 근육들을 단련시켜주는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는 재영 씨. 무릎 연골이 손상됐기 때문이라는데 다리 건강해지셔야죠. 빨리. 자, 빨리 세우세요. 아무래도 몸이 좀 비대하다 보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닳았던 거죠, 연골이. 결국 무릎 연골의 30%를 제거했고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그의 나이 33. 복식으로 인해 몸 상태는 엉망이 돼버렸다. 운동이 끝나자마자 편의점으로 향하는 재영 씨.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닭가슴살, 사과, 고구마가 전부인 다이어트 도시락. 왜요? 트레이너님 전화 오셨는데. 왜? 한번 받아보세요. 뭐 드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냈는데 잠시만요. 식단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트레이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잘하셨네요. 예. 예전처럼 뭐 이상한 거 막 치킨, 라면, 술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초기에 한 2번 정도 몰래 술을 먹었거든요. 그때 또 해장한다고 짬뽕까지 먹었거든요. 그 2가지를 1타 쌍피로 해서 걸려버린 거죠. 다이어트 시작 전에는 입에도 안 댔던 닭가슴살. 한숨부터 나온다. 여기에 이 튀김가루만 좀 올려져 있고 이게 좀 기름기가 많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마음 놓고 먹었던 옛날이 그립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치킨집 간판. 저 운동 시작할 때는 생긴 데가 아니었거든요. 바삭하게 튀겨낸 치킨 한 조각. 사진만 봐도 침샘이 폭발하는데 겨울에 기존의 학습된 습관에 의해서 식욕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팝콘을 정말 맛없게 튀겨놓으면은 예. 갖다 놓으면 평소에는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 이에 끼기만 하고 좀 잘 안 네, 먹어요. 맛이 예. 없어요. 그런데 그 정말 맛없는 팝콘을 영화관에다 딱 갖다 주면은 네. 또 다 먹고 나와요. 살을 빼겠다고 다짐했지만 기름진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할 때마다 마음이 약해진다.
이 냄새 때문에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식욕이 더욱 왕성해지는 겨울, 그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 식도락을 포기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죠. 내 혀가, 내 입이 그 시절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살 빼는 사람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 많이 있으니까 예. 혹시 약물 치료로 좀 식욕을 억제하고 이렇게 운동 안 해도 이게 살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요? 사실은 그 식욕 억제제라는 거에서 궁금하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우, 다들 관심 근데 있죠. 중요한 건 뭐 저도 뚱뚱한 편이라서 저도 먹어봤고요. 실제로? 그럼요. 근데 식욕 억제제라는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네. 식욕을 일시적으로 억제를 시켜주는데 오정태 씨나 저처럼 평생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는 이거 없이는 다이어트를 못 해요. 의지가 약한 그렇죠. 이런 더군다나 약을 또 끊는 순간 바로 또 요요 현상이 오죠. 문제는 이 내성이 잘 옵니다. 만약에 식욕 억제제들이 식욕을 정말로 잘 차단시켜주고 이게 내성도 없이 오래오래 간다. 네. 이게 어떤 약일까요? 계속 먹으면 사망하는 약이에요. 아, 그러네. 왜냐면 내가 네.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가면 사실은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악용한다면 이건 진짜 사망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런 약은 없습니다. 다행히. 예, 다행이네요. 예, 왜냐? 내성이 와서 어느 정도 식욕이 억제되다가 나중에는 억제 효과가 약해지고 사라지기도 해요. 그 비만 치료제 그거는 저 이제 취소할게요. 이거 먹으면 이 상태인데 더 안 좋은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예.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겨울에는 나가기도 쉽고 춥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식욕 조절도 안 되고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들이 이토록 환호하는 이유는 트로트 가수가 변신한 개그맨 오정태. 중독성 있는 노래 가사로 인기 행진 중이다. 빠른 리듬과 흥겨운 안무에 너나 할 것 없이 노래에 흠뻑 빠진 사람들. 다음 날 여보, 해가 중천인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오정태. 얘들아, 얼른 깨워 아빠. 결국 딸들의 뽀뽀세리에 간신히 눈을 뜨는 오정태. 아내는 그런 남편이 못마땅하다. 알았어, 일어날게. 맨날 생각. 여보, 물 좀 줘. 늦게 너무 자고 그리고 술도 많이 마시고. 미워도 남편 챙기는 건 아내뿐. 과한 남편을 위해 늦은 아침상을 차리는데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 손수 나물까지 묻힌 아내.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 좀 얼큰한 거 좀 끓여줘야지. 아, 자기가 해먹어. 아내가 열심히 차린 밥상 대신 고춧가루 팍팍 뿌린 라면을 선택하는데 아유,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짜. 이거 자기 습관이야. 그냥. 안 들린다, 안 들려. 나는 오로지 라면에만 집중한다. 아, 10분 만에 뚝딱 해치우고 또다시 잠에 빠져드는 오정태. 그렇게 계속 자고 있으면 어떡해. 자꾸 그러니까 배가 나오잖아. 이렇게 먹고 자고만 하니까. 얼른 일어나라고. 발톱 깎으라고. 깎아줘, 여보가. 아, 깎아줘요. 뭘 깎아줘. 어머, 아내 없이 발톱도 못 깎나요? 아내의 잔소리에 직접 발톱을 깎으려는 모양인데 자세가 아무리 봐도 너무 불편해 보인다. 배 때문에 그런 거 봐요. 왜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숨이. 솔직히 제가 전에 검사도 해봤는데 이게 내장 지방이 많아요, 제가.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만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지방간도 많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이제 전에는 제가 운동을 좀 했어요. 아, 야구 했잖아요. 여기 장비가 다 있는데 이렇게. 한때는 야구를 즐겨 했다는 오정태. 네, 헬멧 좀 작아요. 하지만 겨울이 되니 꼼짝없이 집에만 있고 싶다. 골프도 막 하고 나 열심히 했는데 막 행사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끈기가 없다 보니까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너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다 보면 또 먹고 모르겠다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하자 그리고 또 먹고 뭐 이런 다 그러지 않나요? 추위 때문에 이 다이어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름이면 이게 노출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많이, 뭐가 이제 뭔가 막 발열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네. 지금 추위 때문에 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은 겨울에 다이어트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까 봐 걱정이 네. 되는데 사실 그렇게 따뜻할 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나 다급한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왜 우리 가리키죠? 그래서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니, 지금 손이. 가까이도 계시고요. 또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네. 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이 살찌기도 쉽지만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때 이 성공 확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아, 왜요? 그 이유가 또 사실은 추위 때문에 그래요. 아, 추위가 적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네, 그 이유가요. 이 겨울철에 실내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려면 계속 보일러를 떼야 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 추운 그 겨울철에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즉 같은 운동을 했을 때에도 추운 겨울철에 하면은 이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나서 다이어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보통 그 다이어트 이러면 이제 여름에 노출이 시작되기 직전에 다들 다급하게 하시죠. 6월쯤 시작하죠. 그죠? 아니요. 빨리 하시는 분은 한 네. 3, 4월, 네. 늦으신 분은 한 급하신 6월. 분은 한 그죠? 6월.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가 비만 클리닉 가장 예. 근데 겨울에는 똑같이 움직였을 때 기초 대사량이 10% 더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기초 대사량 10%라고 하면 우리가 1시간 걸은 거랑 같은 운동량이거든요. 그리고 찬바람을 한 15분만 쏘여도 1시간 운동한 것과 똑같고요. 근데 김시환 원장님은 대단하신 게 본인이 직접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한 그런 경험자이기 때문에 더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얼마를 빼신 거였죠? 제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100kg를 조금 안 되게 했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턱선이나 이런 거 보니까. 네. 와, 엄청납니다. 뚱뚱했을 때는 예, 거의 뭐 저랑 비슷하네요. 이건 너무 막말로 갔는데. 예. 이걸 오랫동안 유지하시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2010년도부터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7년, 그러니까. 8년째 이게 대단한 거죠. 거죠. 그게 대단한 거죠. 다행히 유지를 잘하고 있는데 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먹는 겁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게 역시. 한 70% 이상을 차지해요. 결혼 3, 4개월 만에 이혼할 뻔했었어요. 나 혼자만 좋자고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힘든데 같이 정신병원에 가보자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한창 깨가 쏟아질 신혼 부부에게 찾아온 불행의 그림자. 결혼 4개월 만에 찾아온 파경의 위기. 과연 부부에겐 무슨 일이? 2015년도 10월 달에 제가 발목이 다치면서 이제 일상생활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너무 급격하게 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되겠다. 결국 79kg까지 불어난 몸. 결혼을 앞둔 터라 극심한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렸다는데 이제 그만 빼라고 현기증 나고 이런 걸 본 적이 있으니까 그만 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보 나 한 5kg만 더 빼면 좋겠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스트레스 빡 받죠. 무리한 다이어트로 건강에도 이상이 생긴 그녀. 지금 영양 상태가 만약에 소화였다면 정신지체까지도 우려되는 상태다. 의사의 경고에도 살을 빼기 위해 무조건 굶었다는데 저는 밀가루가 없어요. 밀가루가 없이 일반 시폰 케이크랑 똑같은데 3가지 단백질로 만든 거예요. 맛있어요. 이거랑 아몬드. 자, 이렇게가 한 끼였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죠. 215칼로리. 칼로리를 엄청 신경 쓰셨네요. 네. 칼로리 엄청 따졌죠. 왜냐면 제가 500-600칼로리밖에 안 먹었었으니까 하루에. 게다가 열량 흡수를 막는 각종 다이어트 보조제까지 손을 댔고 처음부터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움 받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도한 그녀. 건강을 되찾으면서 부쩍 자신감이 늘었다는데 아름다움을 남기기 위해 매일 사진으로 기록해둔다는 서연 씨. 네, 여기가 제 옷방이에요. 또 웬만한 XS 사이즈는 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지금 다 XS거든요. 82cm예요, 가슴 둘레. 77 치수에서 44 치수로 변한 그녀의 몸. 저 다른 여자분들에 비해서 좀 있어요, 굴곡이. 그래도 뭐 가디건 입고 이 정도니까. 그 체지방, 노란색 지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이제 제 몸에서 22개 나갔으니.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은 바로 체지방 줄이기. 서연 씨가 건강하게 체지방을 감량할 수 있었던 방법이 궁금한데 보면은 이게 다 훈제거든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훈제에 다 간이 되어 있어요. 네. 이 간이 안 돼 있어요. 체지방 감량 비결 첫 번째 염분 줄이기. 항상 그렇게 먹었어요. 소금도 안 찍어 먹었고요. 그리고 단 거? 전 꿀도 안 먹었어요. 저희는 밥을 현미 80에 쌀 20 아니면 현미 70에 쌀 30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섞어놔요, 통에. 그래서 저희는 일반 쌀밥은 먹지 않아요. 체지방 감량 비결 두 번째 탄수화물 제한하기. 저염식의 현미밥 거기에 채소까지 제대로 다이어트를 실천하는데 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원래 그냥도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저는. 이때 갑자기 등장한 불판? 아니 체지방 뺀다면서 설마 고기 먹는 건가요? 걱정은 넣어두시라.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체지방 걱정 덜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 고기 위에 뿌리는 정체불명의 갈색가루. 지금 그 뿌리신 게 뭐예요? 이거 보이차 가루. 고기 구워 먹을 때 기름기를 좀 덜어줄 수 있어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 꼭 함께 한다는 보이차. 갈산 성분이 체지방 배출을 돕는다고. 고기는 한 점, 채소는 여러 잔. 원래 그렇게 많이 올리세요? 네, 맛있어요 이거.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큰 채소. 체지방 감량을 위해 선택한 그녀만의 비결이다.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체지방을 줄여 다이어트에 성공한 서연 씨. 배고픈데 어떡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말 더 안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봐서 정말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먹거리를 보급하는 광주광역시의 한 사찰.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요리 강좌가 열린다는데 사찰 음식의 대가 홍승스님. 소박한 재료에 보이차로 풍미를 더한 정갈하고 건강한 음식을 지금 소개한다. 오늘의 재료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평범한 제철 식재료들. 여기에 조금 생소한 재료인 보이차잎과 분말을 사용한다는데 절에서는 이렇게 차를 마시고 난 찌꺼기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쓰거든요. 최대한 이제 버리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사실 저희들이 주변에서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도 조금 생각만 바꾸면 충분히 다른 음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 있는 사찰 음식. 그래서 찻잎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데 보이차 잎은 음식에 어떻게 쓰일까? 보이차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면 이렇게 잎이 굵은 잎들이 남잖아요. 근데 잎을 직접 활용하기에는 약간 좀 뻣뻣한 느낌이 있어서 잎을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우린 물을 활용하는데. 첫 번째 요리는 보이차 두부찜. 두부 위에 표고버섯과 고추를 올려주고 간장과 보이차물로 양념을 만든다. 막 두부 졸여내는데 색이 너무 진한 것보다는 좀 연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보이차에다 그냥 소금간만 하셔서 두부를 졸이는 방법도 있어요. 보이차물과 간장을 섞어 만든 양념을 두부에 끼얹고 간이 골고루 배도록 자작하게 졸여준다. 고소한 향이 깃든 보이차 두부찜 완성! 보이차는 밥에도 활용되는데 불린 쌀 위에 보이차물을 붓고 각종 재료를 넣어 끓여준다. 보이차 본연의 색과 향이 더해져 보기 더 좋고 맛도 일품인 보이차 영양밥 완성! 보이차 버섯묵도 만들기 쉽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버섯을 듬뿍 넣어주고 한천가루에 보이차물을 섞어 간을 한다. 버섯 넣고 한천 넣고 끝! 굳히면 돼요. 굽기만 하면 바로 먹으면 됩니다. 2시간 정도 굳힌 뒤 꺼내어 썰어주면 보이차 버섯묵 완성! 특히 버섯은 칼로리 부담이 적어 다이어트용으로도 좋은데 여기에 보이차까지 더하면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건강한 반찬이 된다. 그다음에 한 가지 재료 갖고 다양한 조리법들이 발달되어 있는 게 사찰 음식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두부 같은 경우에도 뭐 간장 대신에 보이차를 넣는다거나 그래도 색다른 느낌이 나고 다른 음식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밥도 똑같이 버섯 넣고 할 수 있지만 거기다 밥물을 보이차로 하면 색깔도 예쁘고 향도 좋고 그러니까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아주 다양한 요리가 나와요. 그게 사찰 음식의 장점입니다. 자연에서 거둔 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리고 건강과 음식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찰 음식. 사찰 음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홍승 스님. 요즘 현대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고기를 즐겨 하신 분들한테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 좀 비율을 줄여보자. 예를 들면 고기가 8이고 채소가 2였다면은 차츰차츰 한번 비율을 좀 평균으로 아니면 그 이하로 좀 조절해보자라는데 그것도 안 될 때는 사실은 차를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방 걱정을 덜어주는 보이차. 발효를 하면 지방 흡수를 막는 갈산이 녹차의 14배 이상 증가한다. 중국 윈난성에서만 생산된다는 귀한 보이차는 과거 중국 황실 여인들이 즐겨 마셨는데 요즘엔 해외 유명 스타들도 몸매 관리를 위해 찾는다.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는 갈산의 효과는 어떨까? 양쪽에 같은 양의 물과 소화효소인 리파제를 넣고 한쪽에만 보이차 농축 분말을 섞은 뒤 돼지비계를 담가두었는데 48시간 후 한눈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두 비계. 그러나 눌렀을 때 금세 으깨지는 왼쪽 비계와 달리 보이차 농축 분말을 넣은 비계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두 지방의 상태를 보면요. 이게 일단은 일반적으로 소화가 된 상태의 지방입니다. 지방 덩어리가 흐물흐물해요. 이 상태로 우리 장으로 들어가면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되게 되죠. 이거는 그냥 단단하네요. 지방 덩어리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굳었어요, 그대로. 소화가 안 된 상태에 그냥 그대로 지방 덩어리가 돼요. 이 상태로 우리 장 속에 들어갔을 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일어날까요? 아니 이게 흐물흐물하게 된 게 이게 덜 살이 찌지 않을까요? 이게 작아졌으니까 부스러들었으니까. 이게 우리 몸 속에 이제 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융기인가요? 예, 융털이라고 하죠. 융털. 소장에 이게 융털이라고 많은 미세한 털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접촉면이 많을수록 많이 부딪힐수록 소화 흡수가 더 잘 돼, 흡수가 잘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소화만 시켜놓은 지방 덩어리와 그리고 보이차를 통해서 이 소화 효소의 작동을 막은 이 지방 덩어리가 있는데 두 개 상태를 한번 볼게요. 두 개를 먹어서 우리 장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면 소화 흡수가 될 시간도 없이 그냥 대변으로 배출되게 되고요. 요 기본적인 지방 덩어리는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우리 장을 지나가면서 흡수할 걸 다 흡수하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 고지방식을 하면서 보이차 추출물을 먹은 사람들하고 그냥 일반식을 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체중의 차이가 거의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차에 있는 갈상 성분이 지방의 배출을 도왔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소파와 혼연일체 텔레비전 앞에서 꼼짝을 안 하는 개그맨 오정태. 자기야, 자꾸 TV만 보지 말고 애들하고 좀 놀아줘. 중요한 거야, 여보. 자기야, 자꾸 TV만 보지 말고 얘들아, 나와. 아내의 잔소리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데 행복해하는 딸들을 보니 미소 가득. 이럴 땐 영락없는 딸바보 아빠네요.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아내. 오씨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지, 큰아들? 정말 맛있게 좀 해줘. 그게 무슨 뜻이요? 오랜만에 딸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진 아내. 남편의 입맛을 고려한 특별한 영양식을 준비한다는데 좀 웰빙으로 약간 웰빙이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직접 끓여 정성이 듬뿍 담긴 육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육수에 넣는 갈색 가루의 정체는 뭐예요? 이게 보이차인데요. 제가 둘째 낳고 이제 살이 안 빠져가지고 되게 고민이 됐는데, 그래서 운동도 하면서 이제 보이차도 먹으면서 좀 다이어트에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도 좀 적극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아낌없이 넣고 담백하게 끓여낸 전골. 이만하면 남편의 입맛 사로잡을 수 있겠는데요. 칼국수 같은 거. 과연 맛있게 잘 먹어줄까? 엄마가 실력 발휘 좀 했는데 오늘. 아니 고기는 왜 하나도 안 주는겨? 왜 그래 진짜? 오정태 씨의 고기 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 날씨가 추워지니 더 고기만 찾게 된다는데. 자기야, 그게 고기만 먹지 말고 이런 걸 먹으라고, 야채를. 아유 야채 먹지. 알았어. 맛있네, 맛있어. 야채에서 고기 맛 나네. 자기 이렇게 잘 먹으면 내가 맨날 해주지. 다 먹었어 진짜. 봐봐. 잘했어, 우리 여보. 자주 해줘야겠네, 우리 여보 잘 먹어서. 아이고, 밥 먹고 또 바로 누워버리면 어떡하나요? 일로 와봐. 내가 운동 가르쳐줄게. 진짜 뭘 또. 운동. 남편 습관 바꾸기 프로젝트. 아내가 직접 운동을 선보이는데 아이 자기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댄스? 그래 운동이 되는. 그럼. 운동인지 막춤인지 어색한 기색이 역력한데 엄마는 웃기고 아빠는 올챙이 같아. 그렇게 즐기면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다 운동이 되는 거야, 이게, 여보. 오정태 씨,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쾌한 모습 기대할게요.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찬 교실안. 이곳에 오늘의 체험단이 있다. 체험단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제작진에게 갑자기 닥친 날벼락.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일종의 행위 예술 시인데 고민 던지기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던지는 거죠. 뱃살, 살아 물러가라, 저승으로 데려가라. 살로 해방되고 싶어요. 팔뚝살, 허벅지살.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살. 20kg 빠져야지 제 키에 맞아요.
발톱살, 허리살. 웃을 때마다 출렁이는 살들을 저 멀리 날려버리고 싶다는데 체중 감량보다 중요한 건 몸속에 쌓인 체지방을 줄이는 것. 뱃살이 유독 나온 5명을 선정해 체지방률을 측정했는데 지원단의 평균 체지방률은 40% 이상. 5명 모두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난 비만 상태였다. 그중 체지방률이 가장 높게 나온 고부미 체험자를 비롯해 나머지 4사람 또한 체지방 줄이기가 시급한 상황. 채소 위주의 식단과 보이차 섭취, 숙면 이 3가지 처방을 내렸다. 하나 더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이침 부치기. 체지방을 줄이자 파이팅! 겨울이 되자 넘치는 식탐 때문에 고민이라는 김미숙 체험자. 겨울을 맞아 남편과 함께 김장이 한창인데 물을 타듬다 말고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그녀. 다이어트에 이게 좋다고 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랑이 웃음이 좀 없거든. 그리고 이런 거 인위적으로 나처럼 막 이렇게 웃으려고 그러면 그걸 못해요. 어색하지만 아내를 위해 노력해보는 남편. 평소 재래시장을 애용한다는 그녀. 김장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잠시 들렀는데 장보기를 마친 그녀가 한 가게 앞에 멈춰섰다. 과연 그녀를 미소 짓게 한 것의 정체는? 기름기 잘잘 흐르는 분식. 국민 간식 삼총사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데. 이거는 먹어야 돼. 다이어트 중이니 양심상 어묵 한 꼬치만 먹겠다는 그녀. 이 맛으로 장에 오는 거거든요. 이거 안 먹으면 장 보고 갈지가 알아서 안 돼요. 혹시 이 순대도 드실 건 아니죠? 아니 김미숙 체험자, 체험 중에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맛보기죠. 맛을 봐야지 맛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지. 맛있는 거 사다 줘야지. 더 먹고 싶지만 꾹 참고 포장을 택한 그녀. 양손 가득 간식거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여보 나왔어요. 요만큼 사왔는데. 이거 지금 뭐에 다? 평소 습관대로 하나씩 사다 보니 어느새 식탁을 가득 채운 간식. 엄청 달랬어. 이 정도는 약과라는데? 별로 안 사는 편이네. 이게 별로 안 사는 편이에요? 네. 한 번 나면 한 30만원씩 사가지고 와요. 에이 농담도 참.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식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녀. 맛있어? 맛없어. 먹고 싶어.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마는데 대신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이침을 붙이기로 했다. 처방전대로 3군데 혈자리에 이침을 꾹꾹. 귀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고 해서 이거 붙이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체지방을 줄이겠다는 일념으로 식욕을 억누르고 마무리를 하는 김미숙 체험자. 약을 치지 않고 직접 농사지은 싱싱한 무. 매콤한 양념과 함께 버무리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남편이 대신 한 입? 맛이 어때요? 맞아. 겨우내 두고두고 먹을 깍두기 반찬 완성.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부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점심 메뉴가 설마 삼겹살? 많이 안 먹고 야채랑 야채 많이 배때기 조금. 보기만 해도 군침 돈다 군침 돌아. 정말 먹어도 괜찮을까 하던 찰나 보이차를 준비하는 그녀. 보이차 속 갈산은 지방 흡수를 억제해주는데 보이차 한 잔에 든 농축 분말 1g으로 보이차 33잔에 해당하는 35mg의 갈산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채소와
고기 그리고 보이차까지 영양 균형을 맞춘 건강한 밥상. 평소 고기를 좋아하는 김미숙 체험자에게도 부담 없는 식단인데 직접 기른 배추에 고기 한 점 얹어서 먹으면 그야말로 든든한 한 끼. 게다가 지방 흡수 걱정을 덜어줄 보이차까지 더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조금 먹는 노력하고 또 보이차가 있으니까 또 먹는데 부담이 적은 것 같아갖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보이차와 고지방식을 한 실험군과 일반식을 한 실험군의 체중 증가량이 거의 비슷했다고 한다. 살 빼기 위해서 화이팅! 체지방률이 가장 높게 나왔던 고보미 체험자. 체험 확인차 찾아왔건만 그녀는 부재중. 유독 외부 활동이 많아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그녀. 같이 살지만 나도 얼굴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날은 저물고 다녀왔습니다. 에이, 피디님도 와 계시는데 여기 좀 한 번 더 닦아주지. 또 깨끗이 좀 치웠어요.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부랴부랴 밀린 설거지부터 하는 그녀. 이런 걸 이렇게 쌓아놓고 나 절대 못 보는 성격이거든 지금. 옷 얼른 갈아입고 청소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밥 먹어야 되겠어요.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당신 저기 이거 뭘 이렇게 흘려놨어요? 오늘 배추 뽑아오느라 그랬어요? 배추 뽑았어. 바깥일에 집안일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 모자라. 나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나 몰라요. 이렇게 움직이고 다 하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네. 여기 탑장에 보면 살 뺀다고 이런 양 많이 사줬네. 이거 뭐야? 종류가 여러 종류네. 에이, 봐, 이게 좀 날씬해. 에이, 모르는 척 좀 해주세요. 만년 다이어트 중이라는 그녀. 체중 감량을 위해 안 해본 게 없다가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예쁜데 그래도 또 살 빼고 싶은가 봐요. 어머머머, 이게 누구야? 고보미 체험자 맞죠? 왕년의 몸매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시 건강해지고 싶다는 그녀. 체지방 감량을 위해 선택한 건 배추. 저희들은요 배추를 이렇게 날 걸로 안 먹고 살짝 데쳐서 먹어요. 체지방을 줄이겠다는 각오가 대단한데 채소에 해조류에 두부까지 열량은 낮추고 영양은 높인 고보미 체험자표 건강밥상.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들로 차린 밥상이라 속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겨울철 식욕을 다스리기에 제격. 아내의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 입맛에도 딱이다. 밖에서 먹는 밥은 좀 자극적인데 그래도 내가 했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밥을 먹다 보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는데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일찍 잠들기로 했다는 그녀. 한 10쯤 되니까 잠이 드는데 그제부터 11시 돼서 눈 감으면 바로 떠가도 모르게 그냥 자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한 5인의 체험단 일주일 체험 종료.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체중계만 보면 괜히 긴장된다는데 가운데다 놔두셨어. 어디를 좀 몇 박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긴장감이 풀어지는 바람에 그래도 하여튼 보이차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금박지 접어서 붙여서 다녔더니 어디 아프냐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토끼기라 그래갖고 우리가 있잖아. 그래 나 토끼다 그러고 다녔는데 과연 그녀들은 체지방 줄이기에 성공했을까? 결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측정이 시작됐다. 그 결과 5명 모두 체지방률 감소. 특히 체험에 열심히 임했던 김미숙 체험자는 체지방이 가장 많이 줄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선 살찐 사람들이 12주간 보이차 추출물을 섭취하자 체중이 줄었고
그 후에도 체중 감소 효과가 이어졌다고 한다. 체지방률이 가장 많이 줄어드신 분은 김민수 어머니.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1등을 제가 생각 못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한 결과라서 너무 좋고요. 더 열심히 해볼 거예요. 체지방률 줄이고 S라인 만들자.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풍성한 건강 정보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추위와 한파가 시작된 12월, 이 시기 체온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은 물론 돌연사까지 유발된다는데 낮은 체온이 당신을 위협한다. 1도만 떨어져도 암이라든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랫배가 차갑는 것 같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암을 나를 유발을 시켰던 거예요. 겨울철 체온을 높여 암을 예방하는 비결이 공개됩니다.